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금일 음성해설 추천 경주는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오경주는 1200m 12두출주 국산 4군 핸디캡 경주죠. 먼저 종합지 인기도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마왕에서 제공하는 종합지 인기도입니다. 자, 그래프 도식을 한 내용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기도. 자, 1번 인기 1위. 인기 1위는 4번 청담불패가 되겠습니다. 청담불패 16개 예상지 회사 중에서 12개 예상지 회사가 1등한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2위 12번 투어로즈가 되겠습니다. 예, 2개 예상지 회사가 1등한다고 지목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한다고 지목한 것은 9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4번, 12번이 이렇게 강축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끼리 경주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담불패 4번이 우뚝 솟아 있네요. 12개 그 예상지 회사가 1등한다고 지목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2번 신라하랑 벨리기수가 기승하는 이것도 2개 예상지 회사가 우승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 순위는 4번, 12번, 2번의 3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그맣게 이제 웰빙 스토리 5번, 5번이 이제 도전하는 형국이고, 나머지 말들은 조금씩 가능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런 편성을 확인을 하고, 자, 다시 복병툴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상은 복병툴을 사용하지 않고 예상을 이렇게 예상 시트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 시트가 이번에 항목을 성질별로 다시 재편성을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시트 하나만 갖고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국면까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상 시트를 통해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상단줄을 보시겠습니다. 상단줄을 보시면은 선행마 4마리. 선행마가 이제 많죠. 단거리이기 때문에 큰 그 변동은 없고요. 선행마가 이제 그대로 능력마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은 선행마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는 이렇게 있는 편성이 보통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2. 1부터 9까지 강도가 있고요. 5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1은 센 강도. 능력마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 1. 그 다음에 2는 이제 그보다 1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센 강도입니다. 9로 갈수록 부진한 편성이죠. 부진만 편성보다는 적은 숫자가 이게 우수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난이도는 이제 3강. 유령마가 몇 마리 있느냐로 난이도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유령마가 이제 3마리가 있기 때문에 3마리는 이제 3강 구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천은 12, 4, 9, 6 해서 4마리를 뽑았습니다. 복부들은 항상 4마리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오른쪽 예상 순위가 나오죠. 별이 있는 것이 이제 1순위 12번 투어로즈, 그 다음에 2순위는 이제 4번 청담불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인기도하고는 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4번과 12번이 어떤 말이 이길지 모르는 그런 박빙의 그 성적을, 박빙의 능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이군요. 6번, 9번과 6번이 이렇게 4두 안에 뽑혔는데, 좀 특이할 만한 것은 9번이 뽑혀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기도 상에서는 제일 꼴찌입니다. 12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9번이 뽑혀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단 구성 중에서 1단, 2단, 3단의 그 구성 중에서 1단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1단은 경주 개요와 편성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2단은 좀 더 상세 정보와 평가 정보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스피드 지수와 능력 지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에는 편성과 개요를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레이팅 KR은 이게
그 승군과 관련되는 그런 의지 표명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레이팅 KR KR은 이제 코리아 마사회 레이팅이라는 얘기죠. 마사회 레이팅은 좀 부정확합니다. 기준말을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이 좀 떨어집니다. 통계적인 분포로 해서 뭐 병틀에서 만든 레이팅 여기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부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제 상관 분석을 하면 이제 그 개수값이 나옵니다. 아니면 또 편차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착순과의 편차값, 인기도와의 그 편차값, 이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현계툴의 레이팅이 훨씬 우수합니다. 이것은 이제 몇 차례 진단을 한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등급회차라는 것은 형편성에서 등급이 올라온 상태에서 몇 번째 기승을 하는 거냐. 그럼 1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니까 바로 승군전이 되겠죠. 2는 이제 두 번째고요. 이 등급 회차가 짧을수록 우수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승군을 해야지 4회차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걸립니다. 또 올해 또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는데 4회차 이내에 올라가는 말이 우수한 말입니다. 4회차 정도에서요. 지금 국사군 편성이기 때문에 두 차례 승군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동해비카 10번, 그 다음에 12번이 이제 승군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인기맛 성담불패 4번은요 세 번째 출주하네요. 현 등급에 올라서 세 번째 출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 회차. 거리 이제 첫 거리냐 아니면 많은 거리냐. 여기서 보면 첫 거리는 투어로즈가 첫 거리네요. 1200m는 첫 거리인데 1200m 국사군에서 1200m는 첫 거리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1300도 뛰어올 수 있고 1000m도 뛰어올 수 있는데 오히려 상위 거리 1300m 경험을 했기 때문에 1200m는 뭐 무난하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제사랑이나 비혼들이 요거 말은 경험이 상당히 다른 말보다 많이 있네요. 비혼들이 미트. 그리고 이제 연속 기승은 이제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연속으로 기승을 했느냐. 전체 통탈 기승이 아니라 연속한 기승입니다. 직전 경주에 이어서 계속 연속으로 이어서 타는 그런 기승,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1이라고 표시하면은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이 연속 진학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승이고요. 세 번은 이제 직전에 이어서 세 번째 기승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수가 바뀐 것은 2번, 3번, 2번이 이제 신라하랑 벨리로 기수로 이제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범현이 타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러너킨, 이것도 정훈이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웰빙 스토리는 이제 정준이로 바뀌었네요. 원래 이제 조제로 기수가 탔던 말인데 정준이 기수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덕성이로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동해비카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주주기는 보통 4주 정도의 출주를 보면 정상이다. 4주, 5주 정도 보면 이제 정상이고요.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휴양마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2주는 이제 단기 출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 출주나 휴양마가 없네요. 전부 다 정상 출주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부증은 여기서 보면 51km서부터 56km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56km인 그 세제사랑은 5km가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중평가에서 B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로 표시되어 있는데 56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중 민감성을 보면은 짝대기 표시를 한 것은 검토를 해봤지만 그렇게 그다지 민감성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짝대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성적이 많지 않다든가 출제에서가 이제 적은 경우는 이제 부중민감 정도를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짝대기가 없는데 짝대기가 있는 건 한번 체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R이라고 표시된 것이 부정이 민감한 겁니다. W라고 표시하면 이제 마체적이 민감한 거고요. D라고 표시하면 A, B, C, D의 D, 알파벳 D를 표시하되면 그 부정과 마체적이 동시에 다 민감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D는 없죠. 근데 부중 민감한 거를 보면은 스위프트로 P 요 말은 1번인데 요것이 이제 부중 평가에서 하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부중이 민감하다. 그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기복이 있는데 적응 중인데 부담 전향에
좀 민감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울트라는 이제 제일 좋은 거고, 하이는 이제 그 다음. 근데 노멀은 보통, V는 이제 적응 중이다. L은 이제 여기는 없지만은 L 여기 있네요. 로우 좀 낮다. 지금 청담볼펜은 이제 1kg가 늘었지만 로우 상태다, 저조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54 정도는요 그렇게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단지 여기 편성에서는 6번 세제사랑이 직전에 엄청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 말이 노렸던 말이에요. 원래 5kg나 늘어서 이번에 이제 원래 이 터트린 말들은 되게 잠수가 탑니다. 그 터뜨려서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한 이제 물이 올랐다든가 상승세를 탔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게 잠수를 타는데, 이런 경우 세제사랑이 5kg까지 부담이 돼서 잠수를 탔냐,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해동이 이 세제사랑에 상당히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이 세제사랑이라는 말은 1분 15초대에 언능이 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청담불배가 4%에서 4%의 주로 상태에서 1분 15초를 끊었습니다. 저 세제사랑도 1분 15초대 끊을 수 있다. 뭐 신라하랑도 그 정도 끊을 수 있다고 이제 보긴 하지만, 오히려 신라하랑보다도 세제사랑이 더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의 가능성 이번엔 또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초반 1화롱, 3화롱, 중반 3화롱, 그거에 대해서 1화롱은 이제 200m죠. 이 상태에서 예측을 한 자료입니다. 어느 예상지를 봐도 예측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를 갖는 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출 리가 없죠. 마사회조차도 이런 기술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툴의 고유의 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 러닝 엔진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아주 정확한 값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값의 순위와 이 확률 지수의 예상 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지수는 가중지원산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측 순위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선행과 추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순위는 여기서 이제 제일 빠른 놈을 이제 체크를 하고, 이 확률 순위가 예상 순위가 최종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 초종 6화롱에 대한 요 기록 예측이 있는데, 이 기록 예측 순위는 이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가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예측에 대한 순위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초종 6화롱, 3화롱에 대한 그 선행과 추입에 대한 순위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성 상태고, 이거는 평가된 그런 자료로서 이제 인덱스를 위주로 여기다가 2단에다가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 구성이죠. 자, 그 다음에 환경시간 영향초 해가지고 시간 단위로 이렇게 초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경지 편성이니까 이 편성상에서 이것을 이 편성의 그 여러 가지 패턴들 이런 것들을 다 조건문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과연 편성만 갖고 띄워놓은 기록 말고 편성만 갖고 시간 영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담불펜은 0.8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리고 투어로즈는 0.6조를 앞당길 수 있다. 현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러너킨이 좀 이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0.5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하롱도 0.4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조정 6화롱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합해서 통합해서 기록 예측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방연대와 마주연대를 보겠습니다. 연대율은 이제 복승률이에요. 기수와 기수끼리, 마방과 마방끼리, 마주와 마주끼리 연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마방연대라는 것은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수와 마방연대입니다. 마주는 기수와 마주의 연대예요. 그래서 기수와 그 세형이라는 문세형 기술은 현재 이 마방에서 어느 마방인가요? 이관호 마방에서 복승률이 56%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어로즈의 페어로비는 어느 마방인가요?
보시면은 박재우 마방에서 40%의 복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기속도의 문정균은 이제 38%, 문정균 유대의 38%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대기속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대기속도가 이게 이제 복병으로 잡혀 있는데요. 복병줄이 잡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김학수 마방에서 38%나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보용 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세영이나 그다음에 페어로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이제 준수한 수준에 그칩니다. 왜냐면은 이관호 마방의 56%는 높긴 하죠. 절반을 넘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다른 마방에도 이제 점수가 복승률이 높은 상태를 항상 보이고 있는 우수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페어로비도 마찬가지죠. 페어로비치도요. 자, 그러나 문정균 기수는 38%라면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문정균 기수가 이제 복승률이 훨씬 떨어져 있는 기승률 능력의 차이가 보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30%라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주연대라는 것은 마주연대를 보면 이제 마주하고도 이제 문세영 기수는 이제 35%의 승리를 이제 보여내요. 딴 것은 이제 마주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그 저기가 4번의 그 입지가 상당히 더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주 자체를 평가하는 겁니다. 기수하고도 상관없이 마주 자체를 평가하면 이제 평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값,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러스 중에서 99 값.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값은 무엇이냐면 선전을 한 겁니다. 인기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뛰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쏴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잘 뛰고 있다. 그리고 값이 점점 적을수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5가 더 적죠. 그 값이 클수록 더 잘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9번 대기속도는 이 마주가 선전하는 쏴먹는 마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값은 빼먹는 좀 부진한 인기도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한 그러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 패턴으로 볼 때 이것도 3, 4, 5 정도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빼쳐먹는 그렇게 성향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99는 좀 특이합니다. 99는 인기 1, 2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기마에 대한 신뢰성이 좀 높다. 인기마가 잘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하고 1번이 그런 마주다 하는 거예요. 이 편승에서는 뭐 별 상관은 없네요. 이 편승에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군 복승은 승군전에 대한 복승률을 보시하고 있고, 승군전은 아까 그 10번하고 12번이라는데 이 편승에서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10%에서 뭐 25% 이렇게 되는데 요즘엔 승군전은 불사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만 쓰고 현편성에서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확률 지수는 0부터 99까지의 값을 가지면서 이 판별 확률 지수 밑에 아래 보면은요 6대 지수가 있어요. 6대 지수를 판별 분석을 해서 각각의 개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값을 가지면서 그것을 함수식으로 표시를 해서 판별 분석법이라는 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 0부터 99까지 확률을 가지면서 이 확률을 지수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확률을 갖고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확률 지수이고 이것이 최종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예상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92가 제일 높으니까 오른쪽에 별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게 1순위고요. 예상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91점으로 해서 2순위가 되겠습니다. 지수는 항상 점수로 표시되니까요. 확률은 퍼센트지만 지수라고 붙이면 확률로 만든 지수라는 거예요. 지수는 뭐야? 점수로 표시하고 높을수록 우수한 겁니다. 그러나 100분위, 100분위는 뭐예요? 등위 아닙니까? 등위. 100분율 등위를 100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100분위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스피드 지수니까 클수록 지수는 항상 클수록 우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분위는 통계툴 자료에 있는데 이런 경우 통계툴 자료에 보면은 등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등위는 뭐냐? 등위는 적을수록 우수한 거예요. 등수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우수한 거죠. 근데 그냥 등수가 아니라 1등부터 14등까지 한 그냥 등수가 아니라 그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분위로
퍼센트로 확대를 해서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한 등입니다. 이때는 착순을 갖다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착차와 여러 가지 기록 성적을 통해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변별력이 있어가지고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위와 다시 얘기하시면 이제 등위와 이 지수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건 지수는 클수록 유리하고 등위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단은 설명을 마쳤고요. 두 번째 상세 정보로 들어가면은 자, 능력과 선행력과 추입력 이 세 가지를 한번 평가해 보자. 스크린 경마에서도 도표를 세 개를 이제 그렸는데 지금 현재 뭐 웬만한 예상지 회사들 다 스크린 경마의 그 그래프 정보, 막대 그래프 정보를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10년 전에 바로 파이팅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걸 개발을 해서 소개를 했더니 게임에서 소개했더니 전부 다 뭐 서울 경마니 뭐 검빛 경마니 어느 경마도 다 이렇게 그 선행력, 추입력, 뭐 스피드니 뭐 경주력이니 뭐 이렇게 항목에 그 제목을 붙여서 표시하고 있는데 다 엉터리예요. 이게 뭐 통계 기술도 없고 대담하는 기술도 없이 그냥 대충 해서 뭐 60점에서 70점 사이로 쭉 분포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 그 점수는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동계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디에 있는가요? 자, TC, TG가 있고 SC, SG가 있죠. 이게 선행력 점수하고 추입력 지수예요. 이거 지수나 점수나 이제 같이 클수록 우수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경주의 가장 선행력이 우수한 것은 어떤 놈이냐 하면은 이제 대기속도 9번이에요. 그리고 2번, 3번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97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덕성이라고 92점. 추입력은 어떤 놈이 제일 높으냐? 그러면 비욘들이 11번. 그 다음에 뭐 5번, 6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7번, 12번까지요. 12번도 추입만 해요. 그래서 추입만지 여기는 표시가 되는데 자용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빈도를 보면 25%, 25%로 골고루 되어 있네요. 투어로서는. 그러니까 선추입이 자유로운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포와 이 성적, 능력을 선행력, 추입력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능력. 분포라는 것은 빈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능력 30%, 여기도 능력 30%가 있어요. S30, C30, G30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능력 30%, 선행 30%, 추입 20%입니다. 이 뜻은 아까의 그 능력 SC, SG의 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복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승률이에요. 이게 75%라는 얘기예요. 뭐가 75%냐? 100마리가 뛰었을 때 30등 안에 드는 30% 안에 드는 100마리 100등 반편성에서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30등 안에 들었던 것이 몇 번이 있느냐 그거예요. 몇 번이냐 75%라 있다 이거예요. 4번 중에 3번은 다 30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능력이 우수한 게 80%짜리가 있네요. 청남물법, 물배 80%, 그 다음에 이제 투어로즈하고 이제 대기속도는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력은 그보다 더 정밀하게 20등입니다. 20등 안에 든 그 성적이 몇 프로나 되겠냐. 그 선행력 제일 빠른 게 95도, 대기속도에 대기속도 75. 그 다음에 추입력은 어느 놈이 제일 빠르냐. 20% 안에 든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럴 때 보시면은 11번 비욘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청탄불패. 청탄불패는 선행마이지만 뒷심도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퀀시 퍼센트입니다. 이건 빈도 분석을 한 거죠. 얼마나 빈도를 나갔냐. 10번 중에 몇 번 나갔느냐. 100번 중에 몇 번 나갔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선행은 예를 들어서 9번은 100번 중에 75번을 나갔다. 그럼 75%의 빈도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러너킨이 이제 50%의 선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10번 뛰어서 5번은 선행을 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입은 어떻습니까? 선입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1번 수입 트로피입니다. 6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도는 뭐냐면 2번 실로아랑은 선입만 해요. 선입을 이제 50%나 나갔습니다. 다음에 추입은 어떻게 되느냐? 추입을 많이 한 것은 8번 청계입니다. 54%. 그 다음에 실러아랑이 38%. 6번 세제사랑 지난번 직접경기에 날라왔죠. 꼴찌에서 날라왔는데 37%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빈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볼 때 마필의 각질, 질주 스타일, 기수의 질주 유형과 마필의 질주 습성, 이것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이 스타일은 어떻게 평가되느냐를 볼 때 선행마가 3번, 4번, 5번은 선행마로 보고 그 다음에 9번까지 선행마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임마는 1번, 2번, 7번, 10번, 11번 이렇게 보고 추임마는 바로 6번과 8번이 추임마로 구분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자유마가 이제 12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빈도율과 능력을 다 고려를 해서 스타일을 평가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단은 이제 평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수는 어떠냐? 이거 기수궁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기수의 질주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질은 동물에게만 표시하는 거고요. 그런 말이 해당하는 말이고요. 이런 이제 질주 유형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기수는 이런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 기수는 이제 선행, 추입, 그다음에 선입, 이런 식으로 자유형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선행형 기수가 선행말을 모르면은 그것도 궁합이 잘 맞겠죠.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바로 옆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랭크라는 것은 뭐냐면 선행과 추입에 대한 서열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냐면은 초반 3화롱 요 600m에 예측한 이 값의 순위를 보고서 이 기록 순위를 보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기속도 1번, 대기속도 9번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7번 덕성이로, 그 다음에 3번과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값을 보면 36초고 다 동일해요. 36초고, 36초고, 36초고. 그래서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대개 이제 2번, 3번이 먼저 나갈 것 같아요. 9번도 있지만은 왜냐면 2번, 3번 안쪽 게이트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임의 성적은 뭐냐면 이 12번 투어로즈가 가장 우수하다. 1등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담불배 4번이 이제 2등. 이렇게 선행은 뭐 빼앗겼지만은 직선줄에 이르면은 이놈이 7번, 4번, 12번가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대차로 이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4번, 12번이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서 보면 12번이 조금 나은 걸로 되어 있어요. 추임력은. 그 다음에 레이티오는 이제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라는 것은 이 통계 툴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 통계 툴은 모든 상황, 모든 이 출주 상황, 이 편성 상황들을 전부 다 이 패턴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 패턴별로 분류한 것이 복합 패턴으로서 전부 다 연결된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을 합하면 10,000가지가 넘습니다. 10,000가지가 넘는 패턴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립은 이제 100가지 패턴이 있고요. 단평은 또 한 100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환경 패턴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이 승률에 영향을 주는 경주마의 승률, 착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먼저 뽑아낸 다음 그래서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와요. 그것들을 유사한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요소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각각을 복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그 조건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패턴. 이 편성상의 어떤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패턴들이 몇 개가 있냐? 한 10,00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000가지에 대해서 전부 승률을 체크합니다. 승률과 복승률, 연승률, 삼복승률이죠. 이와 같이 이 승률을 승식별로 다 체크를 합니다. 이 컴퓨터가 그걸 체크하는데 4시간이나 걸려요. 그것만 할 때는 이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기대값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승률 뭐 우수하다고 맨날 뭐 50% 이상 된다고 했을 때 배당이 뭐 1점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실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좀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걸 가치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률 한 가지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승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한 기대값, 이 가치 평가 기준이죠. 기대값을 함께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승률과 기대값을 이 승식별로 다 뽑아냅니다. 그럼 벌써 종류만 해도 한 6가지 될 거 아닙니까? 단승, 복승, 연승에 대한 승률과 단승, 복승, 연승에 대한 그 기대값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기대값은 지난번에는 여기 기대값이 있었죠. 기대값은 이제 제외를 하고 승률만 여기다가
놓은 겁니다. 복승률입니다. 복승률. 그래서 트립은 직전 경주의 유불리를 평가한 값이고, 단평은 현재 상황을 좀 정밀하게 묘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트립과 단평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갖다 여기다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8이라는 건 38 이런 상황에 직전 경주 이런 트립을 보였을 때는 현재 복승률을 평가하면 38%의 복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30%의 복승률을 보이고 있다 해서 9번이 30%, 4번이 30%, 33번까지도 38%의 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복승률이죠. 그 다음에 단평은 어떤 놈이 제일 우수하냐면 12번하고 4번이 바로 24%씩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투어로즈 12번이 상당히 높습니다. 51%면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인기도 1위 복승률이 얼마입니까? 61% 아닙니까? 근데 인기 1위 거기에 걸맞는 그런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담불배가 41%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이라는 거 표시한 것을 보시면은요, 이 경주마는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시지 이론에서도 나왔지만은 거리에 대한 특성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에 유리한 마, 장거리에 유리한 마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상태를 스태미나는 이제 추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드 이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좋은 말들은 단거리에 유리할 것이고, 스태미나가 좋은 말은 장거리에 유리할 것이다.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 어떤 뒷심 부분을 그 스태미나로 표시하고 있고, 선행력 부분을 갖다가 스피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럼 이 거리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경주마의 기록 능력들을 거리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지론이 이제 활동상의 제일 뭐 몇 가지 안 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경주마들도 이 적정 거리가 있지 않느냐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평가를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거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거리, 좋은 성적을 거둔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엘빙스터리는 1400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거리 적성이 1400이다. 그래서 두 자리를 뺀 겁니다. 지면관계상 14는 1400, 12는 이제 1200m예요. 10은 이제 1000m죠. 그리고 투어로즈는 1300m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 1200m 경험이 없습니다. 투어로즈는요. 그래서 1300m 강점을 보이고요. 청담불패는 1000m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거리 1200m에서도 우수하고 1300m도 잘 우수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우수했던 것이 1000m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정 부중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부담 중량은 얼마냐? 가끔 53, 5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부중과의 이제 비교를 해서 여기 평가를 한 내용들입니다. 위에 보면 부중 평가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있죠. 이것하고 연관이 돼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체중도 적정 체중이 있습니다. 마체중은 직전 마체중도 있지만 적정 체중이 있어요. 좋은 성적을 냈을 때의 체중, 이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체중 변화가 이제 직전에 뭐 10kg 불었다든가 아니면 줄었다든가 해도 적정 체중을 비교를 해야지. 10kg 늘어서 이제 480이 490으로 늘었는데 적정 체중을 보니까 490이다. 그러면 이게 적정 체중에 맞는 그런 마체중이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적정 체중 값을 이렇게 산출을 해놨습니다. 이런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통계도 자체에서 다 산출을 하는 평가된 두 번째 단 평가된 자료를 여기다 제공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도 다 없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예상제 이런 거 있어요? 평가된 자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무 상태죠. 마사회 자체도 평가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기껏 해봐야 이제 주로 빠르기 정도 하나 1부터 9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뭐 6종가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된 자료라기보다도 이제 그건 예상에는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전치를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죠. 그리고 혈통을 뭉뚱그려서 그 근방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경마라는 것은 뭉뚱그린 그 전체 자료보다도 직전 경주의 영향률, 기수의 바로 영향률, 지금 현재 기수가 얼마나 잘 타는지 그거의 영향률이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육종과 같은 건 쓰레기입니다. 그건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인덱스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인덱스 자료로 인덱스 변수를 다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확률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확률. 복숭 확률이에요. 이놈들 인기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놈들의 능력은 이런데
그걸 확률로 표시하면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 투어로즈는 57%의 복숭 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남불패는 45%, 이놈이 입상할 복숭 확률은 45%라는 거예요. 45% 상당히 높은 거죠. 인기 2위가 45%지 않습니까? 인기 보통 인기 1위가 61%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기 1위를 이놈으로 잡았기 때문에 12번, 4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65%, 40%. 그 다음에 이것도 9번도 만만치 않아요. 38%. 인기 최하위인데 이렇게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병은 지수인데요. 1부터 9까지의 값을 갖는데 9가 바로 이제 WS 값입니다. 이게 예전에 여기 표시했던 노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WS 값이 나오죠. 이 WS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WP하고 WS 값인데 이 복병 지수예요. 1부터 9까지의 값이면서 9에 가까울수록 아주 우수한 놈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배당을 고려한 기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배팅 실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WP하고 WPS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구해졌지만 WS 값으로 이제 복병을 평가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WS 값을 여기로 가져와서 평가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복병 지수 9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까만 별. 그 다음에 8은 유령마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는 이제 안 좋은 거고 플러스는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들은 이제 빠질 위험성이 얼마나 있느냐. 마이너스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을수록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4가 적죠. 그 적을수록 더 빠질 위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불안마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이 불안하지만 가능성 있는 놈은 이렇게 조인한 놈 이런 식으로 다시 표시를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는 것은 빠질 위험성들이 있다. 불안하다. 불리하다,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나 있고요. 마이너스 5 정도 되면은 말이죠. 지율마필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값은 이제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5 패턴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인기도에 이제 상응하는 그런 우수한 마필이다. 그래서 5고요. 단평이 우수한 것은 4고요. 3, 트립이 우수한 건 3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승부의지가 우수한 거는 2로 덮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성이로 승부의지가 우수한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이 평가라는 인덱스는 뭐냐? 모든 걸 다 종합을 했을 때 복병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확률에서 최종 순위지만 복병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냐. 마이너스는 불리한 거고 플러스는 유리한 거라고 그랬죠. 플러스 제일 큰 것은 9번 승리마필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 것은 불안필이에요. 전부 다. 마이너스 2, 3 보통 힘든 마필, 불리 마필로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 이상은 바로 지울 마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4는 없네요. 4나 5는 없네요. 그 다음에 8은 바로 이 하얀별 복분말이에요. 하얀별 복분은 인기는 떨어지지만 유력한 그 복병이에요. 배당을 몰고 올 말들을 갖다가 하얀별 복분말로 하고요. 인기는 있고 능력이 우수한 말, 인기가 있건 없건 능력이 우수한 말로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까만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마필로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9하고 8은 상당히 유력한 거죠. 그 다음에 7이라는 게 있습니다. 7은 이제 유령마필이에요. 9, 8을 제외하고서 가장 우수한 마필이 이제 유령마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유령마필이 승률이 더 높을지 몰라요. 7, 8, 9가 아주 예의주시해야 되는 말이고요. 6 이하는 좀 약합니다. 물론 5보다는 6이 더 세고요. 4보다는 6이 세고요. 1, 2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우수한 건데 7 이상을 아주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7 이상은 잘 생각을 해주고요. 복병 노트 단평은 바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난번 것을 트립을 보고 단평을 보고 환경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평가 내용들을 가려를 하고 해서 이 사자성어로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기 할 때 숫자는 어려우니까 이 기호로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제 까만 별, 하얀 별. 별은 높은 거죠. 장군 아닙니까? 장군.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위로 표시된 거는 다 좋은 거죠. 상승세 좋은 거라 이게. 그리고 거꾸로 한 것은 나쁜 거죠. 거꾸로 역삼각형은 나쁜 거죠. 그런데 그 표시가 된 색깔이 있는 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거 역삼각형은 더 나쁜 거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드 지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편성 상황을 생각을 해봤고, 이제는 능력을 한번 지금까지 띈 것들을 스피드 지수로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스피드 지수는 세 가지 상을 고려를 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표준화 환산 작업을 거쳤는데, 그 작업은 주로 빠르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주로 상태, 주로 함수를 주로 상태 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능력, 그것들 고려해서 경주강도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선행말 리드 속도, 이 같은 세 가지를 중점으로 영향률을 고려를 해서 표준화 환산 작업을 거쳤습니다. 능력과 그 착차, 그러니까 기록이 주파 기록 있죠. 그다음에 초종 육화록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내용, 주파 기록 내용, 초정 육화록 내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착차가 있죠. 착차 몇 초 차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모두 고려를 해서 스피드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 지수는 지수이기 때문에 100분위하고는 좀 달리, 100분위는 등이고요. 지수는 클수록 유리합니다. 클수록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 되면 상당히 우수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어로즈 98, 92점이죠.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우수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름이 대가리 나고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인기 2위로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담불패 92점, 82점, 89점에서 81점 이런 식으로 해서 높습니다. 요번에 한 번은 요 때는 이제 좀 저조했지만은 그 외에는 80에서 90 사이를 막 넘나드는 그런 말이에요. 청담불패. 그래서 12번, 4번 아주 유력하고요. 승근 관계니 뭐니 없습니다. 이건 워낙 강단마기 때문에 강단 있는 말들은 승근 관계하고 상관이 없이 무조건 빨리 승근해 가지고 대성경주도 출출해 가지고 우수마로서 인식을 받아 가지고 우수마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3은 그냥 온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복승 이거 한 방이다. 한 방. 12번 4. 오늘 편성 중에서요, 보시면은 이제 구경주의 7번, 3번이 단방인데요. 그거는 능력상으로 보면은요,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위험성이 조금 있어요. 그쪽에도 이제 대길의 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다. 승근 관계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남들도 다 확실하면 배팅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럼 뭐 2.4배 두 방은 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방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방을 가는데, 배팅 메리트 있는 승식을 골라야 됩니다. 네. 삼복승에, 그러니까 3차권에는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 보면 수입 드로프는 지나고 신라 하락이 이제 93, 92, 96으로 높습니다. 높은데 요거를 제외를 하면서 그걸로 제외로 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팅 메리트를 딴 데서 찾는 거죠. 바로 이 러너킨입니다. 3번을 보고 있어요. 이 96점의 실력이 바로 요 근방에 나올 거라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45 러너킬의 그 선행력하고 뭐 이런 같은 능력들을 중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승부 최상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놈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인기만 아까 얘기를 했고요. 5번 조재로 기수가 타다가 이번에 누가 탑니까? 김정준 기수. 조재로 기수와 김정준 기수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0.6초 차이가 나요.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조재료 기수가 이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기수 영향 시간이에요. 이 기수는 얼마나 더 좋느냐. 그래서 문세영 기수는 0.9초를 보통보다 0.9초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조재료 기수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재료 기수는 바로 보면은 0초로 돼 있어요. 0초. 의외로 0초로 돼 있네요. 0초. 똑같다. 그런데 이 누굽니까? 요번에 바뀐 기수 누구죠? 김정준 기수. 김정준 기수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김정준 기수. 이때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나오냐? 0.6초 나왔어요. 플러스 0.6. 그러면 영어에서 0.6 차이가 뭡니까? 0.6초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0.6초나 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번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 웰빙 스토리가 능력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배팅 이익이 바로 3번과 6번
6번 요거예요. 6번 추천하려고 그래요. 지금 직전에 90점을 받은 그런 세제사랑이 이번에 비록 56kg로 부담 중량이 높아지긴 했지만 부담 중량을 마방에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밀어버린다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57kg 이상이면 몰라도 56kg까지는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말리면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이기 때문에 세제사랑이 뭐냐? 순말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6번 5세 순말이네요. 이해동기수 이번에 한 번 타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출주현황에 보면은 기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동 물론 한 번 탄다고 절도는 아니지만 이해동기수 김동균 마방에서 한 번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6번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3번, 6번 두 마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9번입니다. 9번. 덕성이로는 이거 지나가고요. 8번도 지나가겠습니다. 9번 바로 대기속도. 요 말은 요때 아주 잘 쓰세요. 88, 96, 81. 요게 초창기 데뷔전 일치를 초창기 때는 이렇게 잘하고 승근하고 이렇게 모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상태가 좀 업되면 상태가 업되면은 바로 이 대기속도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보면은 대기속도도 이 평가된 자료에 보면 상당히 우수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대기속도에 대해 보면은 이제 유령마필로 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75%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된 뭐 확률도 35, 8%로 잡혀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속도를 한번 인기 최하위마예요. 12 정도로 팔리는데 11, 12 정도 팔리는데 이것도 오면 배당 혜택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11번은 지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능력기수 편성 승부 전개 조교 이 같은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어요. 단지 여기서 하나 조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교 내용이 71점 요거 70에서 80이 가장 조교 내용이 제일 좋은 거예요. 80 이상은 바로 이 내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도고요. 71점 대기속도가 71점으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71점 80점 넘는 거 빼고요. 97점 세제사랑하고 뭐 구현드리브 91점 이런 거 빼고요. 그 외에는 80점 이상은 빼고 그럴 때 70에서 80 사이에 점수를 갖는 놈은 조교를 가장 열심히 시켰다. 가장 세게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9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부지수도 승부도 92점이나 돼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그래서 9번 대기속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바로 12번 4번 복승 한방 그거는 인정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복승권으로 12번 4번 12번 4번 축에 9번 3번 6번 9번 3번 6번 이렇게 세 방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30배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